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우리 영양이들 면접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죠? 2차 시험을 준비했던 게 1차 시험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1차는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만 공부하면 됐는데 2차는 공부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통제해야 하니까요. 말투, 목소리 크기, 말하는 속도, 시선 처리, 손과 발을 통제하는 것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힘들 거예요. 크게 공감하고 이해해요. 저도 면접 준비할 때 다 나한테 달렸다 생각하니까 두통이 밀려오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 때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합격하는 마인드 세팅을 해봅시다. 면접날 3일 전까지 울었던 제가 면접날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는지 들려드릴게요. 반드시 합격합시다. 제1장 실패를 반기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말하는 실패는 시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걱정, 불안, 좌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 또 실수했다. 왜 계속 안 고쳐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좌절감을 느꼈었는데요. 몸과 마음이 무겁기만 할 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자신감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한바탕 울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또 실수했어? 그럴 수 있지. 지금 실수해서 다행이다. 이 부분이 계속 안 고쳐지네. 어떻게 나아가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선생님은 없을까? 나도 내가 답답하지만 이런 나를 내가 사랑해줘야지. 개소리라도 당당하게 하는 연습을 하자.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이상하게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내가 부족한데 뭐, 너희는 처음부터 다 잘했냐? 이런 이상한 근자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땐 한없이 축 처지기만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다시 활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마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성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만 더 시도하는 것이다. 성공할 때까지 시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역시 비슷한 명언을 남겼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이 말들이 되게 뻔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뻔하고 단순한 게 정답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때까지 시도한다. 나아가서 실패야 반갑다. 나를 더 발전하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실패가 반갑지 않은데 반겨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해서 반가워, 지금이라도 깨달은 나야, 고마워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채웠어요. 그리고 또 왜 실패를 발판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지, 왜 실패를 반겨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실패를 반기지 않았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면접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패가 더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작은 눈덩이가 굴러서 큰 눈덩이가 되듯 작았던 두려움이 큰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아, 합격해야 하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완벽해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서 실력을 다 보여주기 어려워지고요. 보호 본능 때문에 나의 문제를 직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가진 문제 그 자체를 똑바로 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에 사로잡혀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자면 저는 면접 준비 당시에 말을 부드럽게 잊지 못했었어요. 말씀드렸죠? 4-5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주장하고 근거를 쭉 이어서 말해야 하는데 주장하다가 멈칫, 근거 말하다가 멈칫.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버벅거렸어요. 이때 제가 실패를 반겼다면 시험 치기 전이라서 다행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개인 상담이라는 키워드를 말한 뒤에 붙일 근거까지 외우면 해결이 될까? 그래, 일단은 문장을 다 적어서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실패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에 사로잡혀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2주 동안 계속 버벅거린 거죠. 문제의 원인을 생각할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급급하게 계속 문제만 풀었어요. 이렇게 풀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이라는 게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고 해야, 의문을 가져야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그냥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네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응? 왜 떨어지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 때, 알려고 노력했을 때 중력의 법칙을 알아냈어요. 저는 시험이 3일 남았을 때 깨달았어요. 왜 나는 2주가 넘도록 해결을 못했을까? 왜 아직도 멈칫하고 버벅거릴까?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떨어질까봐 불안하구나. 그래서 문제를 마주하지 못하고 있구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자신감까지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과정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하자. 멈칫한다는 건 그만큼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얼른 만능책 키워드를 다 외워서 큰 용지에 다 적어보자. 백지 쓰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실패를 반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시험 치기 3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보였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는 며칠이 남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합시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되 지칠 쯤에는 한 템포 쉬어주고 다시 에너지 충전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나가세요. 제1장 실패를 반겨라 였습니다. 제2장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을 아름답게 여기자. 합격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합격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면접 결과, 합격 그 자체에 집착하면 부담감이 너무 커요. 제가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머릿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생각인데요. 난 1년을 갈아 넣어서 임용고시 준비를 했어. 이제 더 이상 돈도 없어. 주변에서 임용 준비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반드시 합격해야만 해.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급해 죽겠어. 스트레스 받는지 머리까지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아. 합격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자리 잡더라고요. 어떨 때는 부담감 때문에 잘하던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심각성을 느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래,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합격 여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준비 과정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나한테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공부할 맛이 난다.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이후부터 발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까? 부족한 걸 먼저 다 적어보고 제일 크게 부족한 것부터 채워나가자. 지금 나한테 있어서 제일 크게 부족한 점은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거야. 개소리라도 당당하게 해야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 당당한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고 싶지. 이런 식으로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중요한 거다. 내가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보였고 할만했어요. 남이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한테 있어서 떳떳하겠다. 그 마음가짐 하나였어요. 후회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종종 도망치고 싶다는 댓글이 달려요. 도망치고 싶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내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이 없다. 나 좀 봐달라, 나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일 거예요. 도망칠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고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쳐도 되는데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도 저 너무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공감도 필요하지만 보통은 매를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렇게 도망치지 않기로 한 사람은 지금 하나라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려요. 도망치고 싶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내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준비 과정에서 얻는 성취가 가져다주는 행복이 또 커요. 발전했다는 그 자체 하나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준비 과정에서 얻는 성취를 모아서 성취하면서 계속 달렸을 때, 그 끝까지, 면접날까지 달렸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달리시길 바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 2장이 뭐였죠?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을 아름답게 여기자. 마음에 와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감이 차오를 때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2장이었습니다. 제 3장, 나는 나와 경쟁한다. 남이랑 비교하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스터디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 스터디원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 잘하네?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돌이켜봤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움츠러들기만 했어, 움츠러들기만. 주변에 있는 다른 면접자가 잘한다면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라고 방법을 물어봐야 하고요. 비교는 어제의 나와 하셔야 발전이 있어요. 사람은 각자 가진 재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는 건 삼가셔야 해요. 당연하지 라고 하시면 다행인데 이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계속 잘하는 사람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자신감 떨어지고 또 잘하는 사람 보이고 또 자신감 떨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 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인상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말하는 능력을 1에서 1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세상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수치는 노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나는 2차 면접 합격 결과가 떠서 같이 공부할 스터디원을 구했어요. 그런데 나의 말하기 능력은 3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A 스터디원은, 같이 구한 이 A 스터디원은 말하기 능력이 6인 거예요. 자, 이때 나는 A 스터디원과 똑같은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능력이 3인 상태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럼 이때 A 스터디원과 같이 공부하면서 비교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A 스터디원의 장점은 가지고 오되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여야 해요.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잖아요. 비교를 해서 좀 더 발전한다. 이렇게인데 너무 높은 산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언젠가 A 스터디문을 따라잡는다는 생각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3에서 6을 봐버리면 너무나 힘들고 움츠러들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오늘 나아진 점에 집중하고 내일은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킬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3장 나는 나와 경쟁한다 였습니다. 면접날 3일 전까지 울었던 제가 면접날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제1장 실패를 반기자. 제2장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을 아름답게 여기자. 제3장 나는 나와 경쟁한다 였어요. 여러분, 가나다라도 모르는 아이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한글을 알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엔 가를 쓰는 것조차 어렵고 잘하지 못하는 자신만 보여서 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는 게 많아지고 적응이 되면서 글 쓰는 게 편해졌잖아요. 면접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들 조급해해요. 포기하고 싶어해요. 너무 부담감이 많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데 여러분, 임용고시 면접은 여러분한테 적응된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좀 알고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하나씩 채워나간다는 생각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댓글을 읽고 여러 임고생 분들을 만나는데 다들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이 도움이 되진 않더라. 그래서 그 단계를 설정하는 게, 나아갈 단계를 설정하는 게 내 상태를 인지하고 그런 실패를 반기고 과정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효율적인 공부 순서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급한 마음에 놓친 건 없는지 반복해서 점검하시고 반드시 합격합시다.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한테 24시간은 깁니다.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를 설정해서 하나씩 헤쳐나갑시다. 올해의 주인공은 우리 영양이들입니다.